항공기는 엔진의 추진력으로 앞으로 나갈 때 날개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는 작용이 있고요. 그 반작용으로 위로 솟아오르는 힘은 양력이 발생하여 중력을 이기고 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아오르잖아요. 그럼 바람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유선형으로 좀 돼 있어서 이게 공기의 밀도가 적어지고 빠르게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게 여기는 가벼워지고 여기 무거워져서 이렇게 뛰게 되는데요. 마치 이렇게 그렇죠. 이게 공기가 밀도가 이렇게 좀 많아지게 되면은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여기서 바닥을 딛고 올라. 우리가 지금 스펀지에서 탁 뛰어올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좀 딱딱한 데서 뛰어올라면 반작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데요. 항공기가 이게 저 공기의 밀도가 딱딱한 거죠. 그래서 딱딱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위에는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 공기의 밀도가 적으니까 그냥 가벼운 이렇게 싹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물에서는 부력인데요. 물에서는 이렇게 물의 밀도 이렇게 무게 이렇게 짓누르잖아요. 예, 짓누르면 이제 이게 물 자체도 이제 무게가 있어요. 공기보다 훨씬 무겁죠. 그래서 그거를 딱 이렇게 받쳐줘야지 이렇게 물이 뜰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부력이라고 합니다. 양력은 비행기를 위로 띄우는 힘. 배 같은 게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물을 갈라요. 물을 갈고 사각으로 된 것도 있죠. 사각으로 되거나 좀 넓다하게 된 것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 안에서 무게가 좀 많을 때 화물선 같은 경우 갈라가지고 양옆에서 이렇게 뛰어오르도록 그렇게 그렇게 부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밑에다가 항공기 뭐 드론 같은데 아니면 저거 수송기 같은데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밑에 프로펠러 팬을 사선으로 보거나 이렇게 그 프로펠러 팬을 이렇게 둬가지고 무게를 들어 올려준다. 압축 공기를 쏘거나 또는 이 방식도 존재할 수 있다. 사선으로 내뿜을 수도 있고요. 사선들은 대부분 가벼운 뇌에서 밑에 수직 미착륙 것들도 살짝 펴서 강중량으로 조절하거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양력이 보이게 해서 수직 미착륙을 한다. 또는 그것이 프로펠러 팬이 아래 위로 있고 움직일 때는 그 날개가 이렇게 쑥 나왔다 다시 나가고 이걸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론 같은데 키트 방식으로도 이것을 고체 연료 플러스 액체 연료 장거리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장거리를 가되 막상 그 앞에서는 이걸로 이렇게 움직여서 요격하는 것을 막는 기술로서 들어간다.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가 존재할 수 있다. 모듈로 작은 것이 키트 방식으로 이것을 단다. KGGB 같은 우리나라 그런데 지금 그다음에 제2단 같은 데도 추가로 고체 연료나 액체 연료로 달거나 박격포탄 같은 데 이런 데 달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한 항속거리가 200km 이상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되게 가성비에서 좋은 거거든요. 하시면 되게 소리 되겠습니다. 고체 연료 플러스 목체 연료 모델 이렇게 양력은 비행기를 위로 띄우는 힘. 날개에서 보통 발생하고 중력은 비행기를 끌어당겨 기체의 무게가 이렇게 짓누릅니다. 짓누를 때 이렇게 밑에 프로펠러 팬을 두거나 압축 공기를 쏴가지고 하거나 램제트, 스키림제트랑 공기를 빨아들여서 세거가 자기 힘으로 날지 않고 기류의 힘으로 얹어서 나는 것처럼 비행체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드론 비행체 다 돼요. 미사일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 무게를 줄을 민간 항공기 다 되고 수송기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사선으로 내뿜어서 하거나 어떤 뒤에서 터빈 블레이드가 있는 방식 없는 방식 이게 두 가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연소실이 6개다 그러면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 해가지고 사이즈가 틀린 놈을 하면 하나로 합쳐지거나 성질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추력이 굉장히 세지고 나가는 회전 통로 연소실 이렇게 연소 가스가 그것을 이게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해주면 빨리 나간다고.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제트엔진 연소실이 6개다 그러면 6개, 8개다 그러면 여기 놓고 나머지는 열을 견뎌야 되니까 더 고민할 필요 없이 추력을 높이기 위해서 양쪽에 하나짜리든지 2개짜리 2개 달거나 4개 달거나 6개 달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겉에 이렇게 보기 싫으면 외관만 딱 덮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다라고. 서로 연료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면 고체 연료 플러스 액체 연료 모드를 단다. 현무포 같은데 그래도 10개짜리 20개짜리 해서 추진 작은 놈을 달아서 자세 제어용도 들어갈 수 있다. 고체 연료 모드를 액체 연료 모드를 다룰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로켓 엔진에서도 그렇고 여기다 로켓 부스터에도 그렇고 여기다가
로켓 부스터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 모듈에다가 뭐 리튬과 나트륨, 칼륨 또는 그다음에 칼슘 이런 것을 넣어주거나 수소, 삼소 분말을 넣어주거나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분말이나 액상 가스를 넣어줄 수 있다. 성냥 저격탄처럼 다이너마이트 어떤 규조트다 그런 것을 뒤로 이렇게 추진하는 구조를 모양을 만들어 그 안에다가 액체 폭탄을 넣어주고서 추진 구조를 만들어 장약에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폭약 같은데 이렇게 톡톡 캔디처럼 우라늄 토는 플루토늄 액상이나 이런 것들을 액상이나 가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나 분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폭약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다. 폭약 같은 데도 톡톡 캔디처럼 해서 설탕에 탄산 가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안에다가도 역시 아까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행체 연료로서 움직일 때는 그 우라늄, 플루토늄이 가루를 갖고 다니다 액상으로 받아 가스로 만드는 우주 항해를 하기도 해요.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미사일 같은 데도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산화제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우주 항해를 하거나 이렇게 미사일 연료로도 사용하거나 폭약에 넣을 수도 있어요. 우라늄 뭐 원자력 발전이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 방식으로 하지 말고 가루나 입자 또는 이렇게 액상 가스로 해가지고 보일러 모드를 5개다 그러면 큰 보일러 5개 모드를 언오프 할 수 있고요. 큰 데로 옮겨서 전기 발전한다. 50개다 그러면 50개에서 끓여서 큰 데로 옮기거나 100개에서 끓여서 이런 식으로 언오프로 그럼 되게 빨리 건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석탄, 석유, 가스 발전할 때도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석유 정제할 때도 우라늄, 토륨, 이게 석유 정제할 때도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를 상중하로 넣어주는 기술을 넣어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공기를 섞어주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섞어주는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중하로 넣어주되 여러 군데 넣어주는 거죠. 석유 정제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콜라라든지 술, 맥주라든지 탄산가스 넣어줄 때 해서 상중하로 이렇게 탄산을 넣어주고 여러 군데 넣어주고 안정화시켜주고 온도를 약간 낮출 수도 있어요. 안정화시켜주고 다시 뚜껑도 약간 눌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녹은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3차로 이렇게 하는 이런 탄산 제조법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모듈 단위로 이렇게 해주는 이런 기술을 쓰는데요. 뭐 비행체가 제트 엔진 6개다 그러면 이렇게 모듈 단위 6개 언오프를 할 수 있고 왼쪽엔 적게주고 연료를 오른쪽만 자세히 머스켓 스펙스에서 이것을 하시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머스켓에서는 지금 자율주행 차량에서 제 카메라 방식 중국 차 자율주행 차량에서 제 카메라 방식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만 드립니다. 네, 그 말씀만 드립니다. 추력은 엔진이 비행체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인데 보통 프로펠러기를 사용하거나 해서 그래서 연소가스로 고온고압에 연소가스를 내가지고 터빈 블레이드 있는 방식 없는 방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크림제트나 램제트는 기류를 빨아들여 가지고 이따가 실어주죠. 그래서 램제트, 스크림제트 아니더라도 제가 기류를 빨아들여서 고온 터빈 블레이드 있는 방식 없는 연소가스 나갈 때 거기다 밖에서 해주든지 안에서 해주든지 그래서 해가지고 기류를 만들어서 하면 추진력이 세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는 압축 공기를 바꿔서 안에서 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팽창하는 힘을 커지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선으로 분사하는 공격 또는 프로펠러 압축 공기 사선으로 분사해서 비행체의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이렇게 추진력을 만들어 양력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쓸 수 있다. 수직기차 상방으로 배치해서 가운데로 가변할 수도 있고 가운데로 양력이 모이게 해서 들어 올려주는 기술을 쓸 수 있다. 또는 F-30 먹거나 이게 뭐든 다른 데서도 키트 방식으로 앞으로 싸가지고 압축 공기를 쏘거나 너무 그 압축 공기가 너무 이렇게 무겁죠 기체가 그러니까 드론 같은 데는 되는데 이 방식을 싸가지고 공기막을 앞에 이렇게 물리쳐가지고 공기막을 형성해서 움직인다. 저기 어뢰 같은 데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뢰 같은 데도 피피피피 이렇게 돌아가서 어뢰를 앞에 이렇게 회전체가 있는데 프로펠러가 좀 뒤로 제껴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손상이 안 돼. 앞으로 이렇게 막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의 밀도를 옆으로 퍼지게 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기술이 쓸 수 있는데 원래는 거기다 기포를 쏘잖아요. 그래서 기포를 쏘는데
뭐 초공동어뢰 같은 데는 기포를 썼는데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다. 비행체도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프로펠러 휙 돌려갖고 공기를 쪼개서 옆으로 풀르게 한다는. 그래서 공기막을 형성해서 움직인다. 아니면 방식을 쏘거나 압축 공기를 회전 방식으로 쏴가지고 할 수 있다. 압축 공기를 안과 밖에서 이렇게 쏴가지고 압력을 견디는 기술로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찰열로부터 또 보호할 수 있죠. 마찰열로부터 보호해서 공기 마찰열이 공기막을 형성해가지고 비행체 연소실 안에서도 영소실 안에서도 공기를 쏴서 그걸 마찰열로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공기를 쏴가지고 바깥 기체를 이렇게 보호를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마찰열로부터 보호해서 엄청난 하금이 필요 없는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속으로 움직일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 프로펠러를 움직이는 기술, 프로펠러라든지 터빈 블레이드에도 오목헌업을 봐주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펠러 편에 오목헌업을 이렇게 파주거나 선풍기 같은 데는 금속선을 넣어서 시원하게 하는 구조를 말씀드려요. 오목헌업 빠지면 추진력이 세지는데요. 비행체 배 이런 데서도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를 둘 수 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가 찢겨지지 않기 위해서 텅스텐 분말, 티타늄 분말을 넣어주든가 여기다가 뭡니까? 이렇게 여기서 새 날개에 보면 여기 뼈대가 있잖아요. 이게처럼 뼈대를 넣어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 세로로 들어갈 수도 있고 뼈대를 넣어주는 기술. 여기에 찢겨지지 않기 위해서 회전축 돌아가는 데서 이 양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두텁게 이쪽은 보강하고 저희 찢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하시면 저기서 터빈 블레이드 방식은 다 돼요. 터빈 블레이드가 오목헌업을 봐줍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유리석염 코팅 데세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거기다 이제 약간 매끄러운 코팅을 해갖고 비행체 금속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매끄러운 코팅을 한다. 가로 세로 이렇게 금속을 배치를 해가지고 방탄고도로도 가져가면서 압력을 견디는 기술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속을 유리석염 코팅 데세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매끄러운 코팅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비행체의 압력을 미끌거리게 해서 전달받지 않는 이런 병뚜껑 열 때 미끄러우면 잘 안 열어지잖아요. 그래서 비행체 압력을 이렇게 회피하는 비행체 압력이 미끄러지게 하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는 이렇게 오목헌업을 거드름 평판이다 해도 오목헌업을 파서 비행체의 금속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 이런 데도 건축 내부 판넬 이렇게 안과 밖으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바깥과 안쪽의 온도를 분리하는 기술에 대해서 장판도 되고 단열재, 단열벽지, 스티로폼도 되고 종이박스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건축 내부 판넬로 들어가고 파티션, 파티션 구조에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소음을 차단시키는 기술로 들어가는데 스펀지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종이 골판지 플러스 비행체 금속, 배 금속으로도 사용할 수, 드론 같은 데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걸 가로 세로로 배치해 가지고 여기 안에가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강화 플라스틱에도 텅스텐, 티타늄, 금속 분말을 넣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 겹으로도 할 수 있는 장갑 차량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상용차로서 그러니까 승용차나 이런 데도 장갑 차량을 만든다. 화물차로도 되게 수천만 원대 장갑차가 나오는 건데 되게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무기를 달아놓습니다. 계간포라든지 요탄 발사기를 자탄식으로 발사를 해갖고 드론 잡는 용으로 들어가 카메라를 단다. 안에서 밖에 나오지 않고 안에서 이렇게 보고 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금속 부분은 우주 항해할 때도 우주 로켓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비행체 금속이나 배 금속의 모습이거나 보일러통, 가스통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아마 이렇게 쓰일 때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학제철, 현대제철 어디서든 하셔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엔진이 비행체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추력이 비행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고 있고요. 항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기 흐름이 방해를 하는 비행체 앞으로 갈 때 공기 흐름이 일단 하면 이게 이제 방해가 되는 거죠. 공기 저항. 그게 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작용과 반작용,
비행체가 앞쪽으로 전진하면 날개가 살짝 옅들리면 날개 부딪힌 공기 흐름이 아래에 꺾이고, 그래서 여기가 밀도가 높아지고 여기는 이게 누선으로 해가지고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공기 양이 적게 돼요. 여기는 들어 올려주죠. 스펀지 같은데 이렇게 탁탁 떼려 그러면 잘 안 떼어주는데요. 그래서 딱딱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딱딱한 바닥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차이를. 얘는 공기의 밀도를 높게 해서 많게 해서 딱딱한 바닥을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공기를 빠르게 흐르는 게, 그래서 양이 별로 없어서 여기는 가볍게 만들어서 위에서 누르면 내려가니까 그래서 가볍게 공기를 적게 만들다. 그래서 뛰어오르는 이런 기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힘이 위를 받치게 되면 사실상 유선형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위로 올라가는 힘이 더 세지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비행체의 날개를 약간 살짝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뭐 비행체 날개를 원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약간 만들어. 유선형으로 보통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앞에가 이런 식으로 막으로 서 있으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곡선을 타고 흐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볼록하게.